자, 매주 화요일 만나는 코너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시간입니다. 시간이 늘 부족해요. 이정주 기자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1일 브리핑 현장에 다녀오신 거죠? 네,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질문했습니까? 오늘은 질문 2개 했는데요. 네. 네, 어제 그 세슘 우럭,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요새 이제 여기 범정부 이제 TF라고 하죠. 약간 이제 국조실, 뭐 해수부, 원안위 이거 말고 이제 외교부에서 어제 그 토론회를 하나 열었더라고요. 네. 네, 국립외교원 주관인데 이게 토론자 중 한 명이 이제 백원필 한국 원자력 학회장, 이분이 이제 세슘 우럭에 대해서 언급해서 논란이 좀 됐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설령 그걸 먹었다고 치더라도 0.01 밀리시워트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2번 먹겠습니까? 3번 먹겠습니까? 이게 지금 원자력 학회장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 뭐 우리가 그런 우럭 먹어봤자 2번 먹겠습니까? 3번 먹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국민분들은 조금 이게 지금 그렇죠. 제대로 된 설명이 맞나라고 의심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 어제 현장에 가보진 못했는데 이게 네. 외교부 기자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좀 기사가 나오면서 놀랐어요. 놀랐는데 근데 이걸 좀 아니란 발언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발언 자체는 그 언제냐면 이제 올해 5월이죠. 네.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 우럭이 하나 잡혔는데 거기가 이제 수산물을 좀 이렇게 원전 인근에는 원자력 그 피폭된 게 많으니까 그 그물을 하나 쳐놨거든요. 넓게 고기들이 바깥으로 가지 못하게. 근데 거기서 우럭이 잡혔는데 이게 일본 식품위생법상 세슘이 1kg당 100g입니다. 100g. 예. 근데 이 우럭에서 18,000, 180배. 예. 이게 나와가지고 한번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건 우리가 보도한 게 아니라 일본 내에 이제 외신이 보도한 거였고,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돼서 수산물 수입이 이제 금지를 해야 된다. 뭐 해외 홍콩에서도 이거 가지고 뭐 계속 반대를 해야 된다.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선회를 하자면 좀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네네. 아무래도 이게 대중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베크렐이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면 단위를 이제 시버트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 원자력 학회장 얘기는 이제 0.01 밀리 시버트 정도라서 사실 거의 영향이 없고 그렇다 한들 먹어봤자 뭐 2번 먹겠습니까, 3번 먹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뒤에 더 방점이 찍히는 바람에. 그렇죠. 근데 국민의 불안을 오히려 부추겼는데요. 이 정부에다가도 이 질문 그래서 하셨었잖아요. 네. 뭐라고 답하던가요? 오늘 그래서 이 원자력 학회장의 의견과 별개로 이제 우리 공식 루트인 이제 TF에 물어봤어요 제가. 네.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유국희 원안위원장께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전문가 과학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체의 영향, 방사선의 인체의 영향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슘의 기준은 10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180배를 넘었다고 했으니까 우리 식약처가 정한, 우리나라가 정한 먹는 음식이나 수산물에 대한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먹지 않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식약처는 당연하지만 결국 먹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답은 나와 있어요. 네. 예, 일본 식약처와 우리 식약처의 기준이 똑같고 이게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베크렐이라는 용어와 이제 밀리시버트는 이제 양에 대한 그 최종 양. 네. 그러니까 베크렐은 1초당 이거 쏘는 방사능을 방사선. 말하는 예, 방사선 양을 말하고 그걸 싹 모아서 그래서 사람이 받는 영향. 그렇죠. 1년에 이 얼마나 받았냐.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게 0.1 밀리시버트로 하면서 네네.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요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이 수산물 문제는 정부는 투 트랙으로 네네.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는 IAEA 기준에 따라서 허용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2심에서 우리가 이겼듯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하면 안 된다. 이 금지를 유지하겠다. 이제 이 투 트랙을 유지하고 있는데
방금 그 백원필. 백 회장님의 이제 말씀은 그 투 트랙을 무너뜨리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조금 혼란을 부추긴 발언이었고 네. 정부는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여전히 뭐 식품의약 우리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수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한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조금 이어갔는데 사실은 그 공방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본인은 이제 오염수 방류와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식품 전문가한테 이제 좀 떠넘기듯이 말씀하셨고 식약처에서는 당연히 우리 기준이 있으니까 100베크렐 넘는 그것도 180배 이건 당연히 수입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티키타카가 있었어요. 탁구처럼. 그 기자와 그 브리퍼들이 아니라 브리퍼들 간에. 저와. 그 기자와 제가 사이에. 여쭤봤는데 또 그 위원장님이 이거는 그렇게 질문의 취지가 아니라 하길래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오염수 방류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시면 한마디로 이 문제를 정리하자면 저기 끝단에는 건강권이 있는 거예요. 오염수 방류든 그 뭐 수산물 수입이든 우리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사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굳이 이게 너무나 자명한 논리잖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그걸 이제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의 섹터를 이제 맡은 부분을 나는 여기를 맡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공방이 조금 오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질문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해양 방류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유튜브 뒷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방문해서 계속 참여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정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